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안자로 이제 들어갑니다. 또 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시죠. 이 아주 멋진 주택이 있죠. 여기 어디냐면 캘리포니아 해안입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 있는 이 저택의 주인은 누구냐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입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 기억하시죠? 뭐 로버트 레드포드와 영화 찍은 그 추억이라는 영화도 아주 괜찮았고, 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가수인데 노래도 엄청 좋았지만 42년생입니다. 좋았지만 그 연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코가 크고 잘생기지 않은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배우로서도 참 연기를 아주 맛깔나게 잘했었죠. 근데 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이 자기 저택에 캘리포니아 주가 이 해안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다 쭉 이래가지고 사진을 12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온라인에다가 공개를 한 겁니다. 2002년에. 그걸 공개를 했는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이걸 알은 거예요. 이건 사생활 침해다. 그래서 사진사하고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무려 5천만 불 달러 손해배상을. 5천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600억이 넘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더니 도대체 그게 뭔데 그래? 라고 사람들이 이제 막 찾아 들어가 보는 겁니다. 뉴스를 관심이 있어 이거 한 달 동안에 42만회나 사람들이 조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생활 노출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사생활이 더 노출된 겁니다. 저 사람들이 소송하기 전에는 한 달에 겨우 고작 6명이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 6명 중에서 2명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걸려고 이제 준비하는 2명이. 그 4명밖에 보지 않았는데, 이걸 그 소송을 걸는 순간에 저렇게 사람이 확 늘어나가지고 저렇게 왕창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별말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괜히 소송을 걸고 난리를 피우고 뭔가 금지를 하려 하다가 사람들에게 더 소문만 내게 되는 사생활을, 그런 그 현상을 뭐라 하느냐,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합니다. 그 이름 지어졌습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 이게 울타리를 쳐놓고 사진 찍지 마라, 탑시크릿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누구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뭐 멀리 떨어져라, 이런 걸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 안에 뭐가 있지 하고 궁금해 하게 되고, 내가 모르긴 하지만 그거 좀 알아봐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라이샌드 효과인데, 왜 이걸 제가 오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저께 제가 이 TV를 잘 안 보는데, 제가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면가왕입니다. 근데 이게 일로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왜 안 하느냐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했더니, 9주년 기념인데다가 거기 노래가 은하철도 999도 나오고 또 사랑은 무슨 99.9인가 하고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 구분 정당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MBC가 지뢰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걸 했다는 겁니다. 결방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구분에 대해서 관심이 확 돌아버린 겁니다. 온라인에서, SNS에서. 물론 제가 조국하고 별 관계도 없고 잘 모르긴 합니다만, 갑자기 이 구분당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구분당이 이번에 크게 성공을 한다면 아마 그 효과도 클 겁니다. 자, 그러면 MBC가 왜 그랬냐 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중징계를, 방송 중징계를 선방위에서부터 받은 게 11번인가를 받았고, 특히 뉴스 일기예보를 하는데, 1번을 갖다가 이래 파랗게 표시했는데, 그게 민주당을 뜻하던 거가 해가지고 또 제재를 받고,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 제재를 받다 보니까 이 MBC가 쫄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방을 했는데, MBC가 누군가를 매기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아주 우연한 일로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구분당을 더 유명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관심 갖게 만드는 그런 아주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게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여튼 뭔가를 억압을 하고 압박을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갖는 부작용은 참 많습니다. 그걸 이제 칼리굴라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하지 마라 하면 더 하는 거죠. 칼리굴라라는 영화, 여러분 그 로마 시대의 그 아주 포악한 그 황제였는데 너무 엄난한 짓을 많이 하고 뭐 자기 여동생을 겁탈하고 또 뭐 심지어는 그 궁전을 그 사창가로 만들고 이렇게 했던 아주 그래 이 사람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가 너무 난잡하고 그래서 이 영화를 금지시킨 겁니다. 그 상영을 금지시키니까 사람들이 칼리굴라를 더 많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칼리굴라 효과라고 하고 적개구리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뭔가를 억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더 큰 반향을, 더 큰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종교를 뿌리내리게 만드는 아주 간접적이고도 나쁜 방법은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로마 시대에 그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 박해가 그렇게 심했었는데 천주교가 없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박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 또 그러고 집중이 방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겁니다. Don't think of an elephant. 코끼리 생각하지 마.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 머릿속에 여러분 코끼리가 없으셨습니까? 더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죠. 이게 지난번 대선 때, 아박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물게 돼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그 말을 듣고 나서 오히려 MB라는 것과 MB 아바타라는 말과 안철수 후보가 너무 결국 격착돼가지고 그 사람 보면 MB 아바타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걸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코끼리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자, 앞에 이거 방금 했던 거는 오늘 어제 저녁에 제가 이걸 추가로 넣어서 시간을 잡아봅니다. 자, 이 도서관에서 이런 안내만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안내만이 무슨 말이냐면 도서관에서 음식을 먹지 말아주세요. 개미들이 들어와 책 읽기를 배워 너무 똑똑해지게 됩니다. 지식은 권력이며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사악해져서 세계를 정복하려 들 겁니다. 사악한 개미들의 대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서관에서 뭐 먹지 마라 이 말이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음식물 반입 금지. 도서관에 취식 금지. 같은 말이라도 하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따라하고 그걸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말이 있는가 하면 괜히 저항하고 싶은, 숨어서 먹고 싶은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이것도 있습니다. 일본에 아마 자살 명소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 맞대. 하드디스크와 게시판과 자 기다려. 하드디스크를 끄고 왔냐? 내일 지우고 왔냐?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게 자살하러 갔는데 저걸 들어보면 끔끔하지 않겠습니까? 내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무슨 내용이 들어있지? 라고 궁금하면 지우고 와서 다시 올릴지는 몰라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지난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자기 살아왔던 부분에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기발한 문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살 명소는 어디입니까? 마포대교 이런 데 아닙니까? 마포대교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속상해하지 마. 밥은 먹었어. 무슨 고민이 있어. 제 손을 잡으셔. 이런 거 보면 괜히 짜증이 나가지고 얼른 뛰어들고 싶겠죠. 그 외에도 뭔가 말 이런 다 있습니다. 수영 잘해요. 잘 지내지. 커피 한잔 어때? 이런 말도 정말 짜증나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상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힘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리더의 말은 이렇게 흘러가도록 상대방에게 스며들도록 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의 언어는 소통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지혜는 어디였습니까? 꼭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말을 듣기 좋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TPO라 그러죠. 타임과 플레이스와 어케이전에 맞는 TPO에 맞는 우리 옷도 그때 때와 장소와 그 어떤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TPO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말도 그게 딱 맞아야 됩니다. 절묘한 말을 제대로 그 기발하게 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통쾌하죠. 그러나 그 해야 될 때, 해야 될 장소에서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해서 하고 나면 얼마나 집에 돌아오면서 얼마나 자기 머리를 두드리고 벽을 쳐박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안녕입니다. 안녕이라는 사람이 말이 얼마나 기발한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리더의 언어,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녕은 BC 578년에서 500년 사이에 살았는데 굉장히 이제 이때가 공자가 BC 55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BC 479년인가에 돌아가셨는데 공자와 산 기간이 겹칩니다. 그래서 공자보다 한 30년 가까이 먼저 산 사람인데 27년 정도 먼저 살았고 산 사람인데 공자가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고 이 안녕은 제나라 사람입니다. 제나라는 우리 산동반도 있는 저 가까이 있고 그 옆에 바로 노나라가 있죠. 그래 그 제 장공 때 저 벼슬을 해가지고 장공이 아주 비참하게 죽고 나서 다음의 경공 때 아주 재상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안자의 그 삶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아시고 싶은 분들은 열국지나 이런 데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제가 가져온 거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래 그 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자기의 명, 자기의 주어진 명에 따르고 천병이죠. 나라에 도가 없으면 명에 거슬렀다. 그러니까 도가 없을 때는 저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나라에 재상이 되어서도 식사 때 고기를 2종류 이상 올리지 않았고 체백에는 비단 옷을 입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덕야마게 사마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자가 살아있다면 그를 위해 말채찍을 들겠다. 그만큼 그를 흠모한다. 제가 이 지난주에 그 3월 31일이 사마천 제사날입니다. 그래 그 중국 저 서안에서 그 함양 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한 서부 동북 쪽으로 약 한 2시간 반 정도를 달리면 그 한성시가 있습니다. 그 한성시는 우리 저번에 제가 강의했을 때 뭐라고 했으면 용문이라고 그랬죠. 그 운구 거기에 이 잉어가 튀어 올라가지고 폭포를 튀어 올라가면 1년에 72마리가 잉어가 용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양용 용이 되는 거기가 바로 용문입니다. 바로 그 용문이 한성시 안에 있습니다. 그 용문은 제가 못 가봤는데 그게 아주 물이 접한 곳인데 그 한성시에 가서 그 제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마천 대제를 참여했는데 그 중국에서 그런 국가적인 제사로 지내는 데가 그 공자와 뭐 사마천하고 몇 명 되지 않습니까? 4명인가 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마천이라는 그 사기를 썼는데 이 사기가 글자가 전체 52만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글자를 그리고 제가 여기 강의에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 문장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이 말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이 역사를 쓴 사람이 역사서를 쓰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그냥 드라이하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여기 싣는 겁니다. 안자가 살아있다면 그를 위해 말채찍을 들겠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를 흥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천 대사에 가가지고 5박 6일 동안을 있다가 제가 그 목요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이야기도 조금씩 제가 들려드립니다. 그래 안자가 이 재상으로 있을 때 이 그 마부가 있었습니다. 안자지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고사인데요. 안자가 재상이 출타를 할 때 이제 이 그 마차를 타고 이 마부가 앞에서 끌고 가겠죠. 그래서 그 마부의 아내가 문틈으로 남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남편은 재상의 마부로서 큰 차량을 달고 네 말에 채찍질을 하며 아주 의기양양 덕이만만했다. 의기양양 덕이만만이 그대로 나옵니다. 한자가 의기양양 덕이만만은 안 나오는데 의기양양 심자덕냐. 일이 끝나도록 아내가 떠나가겠다. 아니 나 이혼하자 이라는 겁니다. 그 남편이 그 까닭을 묻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자는 키가 1서짜도 안 되는 몸으로 제나라 재상이 되어 제후들 사이에 명성이 없습니다. 오늘 첩이 출타하는 모습을 보니 생각이 깊고 늘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키가 8자인데 남을 위해 말을 몰면서도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더군요. 첩이 이 때문에 떠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부가 이제 재상의 마차를 모니까 얼마나 의기양양 자기가 끝발을 권한을 가졌다 생각하는 거고 그 말을 들은 마부가 이제 겸손해졌습니다. 안자가 이상해서 너 어떻게 겸손해졌냐 하고 물었더니 마부가 사실대로 대답했다. 그래서 안자가 추천하여 그를 대부가 되었다. 이거를 의기양양이란 말도 나오고 규어격부 문틈으로 마부를 보고 남편을 다그치다 하는 때 규어격부라는 고사성어의 근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말이죠. 저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옛날에 보면은 이게 기업들 중에서 많이 지난번 강의에서인가 여기 나오겠네. 맹구주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가 사나우면은 술이 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주막에 구맹주산이라고 하죠. 주막에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아무리 담아놔도 사람이 안 오면 술이 식어버리는 거죠. 그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집 앞에 매놓은 개가 사나워가지고 사람들이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 기업들 가보면은 어떤 기업들의 입구에서부터 수의나 경비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까탈스럽고 사람들이 거의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회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이래 다니보면은 뭐 현대계열이나 뭐 이런 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대우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앞에서 뭐 차량 검색도 하고 뭐 뭔가 하는 것서 사람을 그렇게 참 모멸감을 주는 경우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이 마구와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 이걸 우리가 보통 호가호위라고 합니다. 이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사에도 나옵니다만 여우가 호랑이가 잡혔습니다.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이 동물들을 지배하라고 동물의 그 왕이 되라고 보내온 사람이다. 나를 잡아먹으면 큰 위험을 너 제대로 삽지 못한다라고 호랑이가 이야기하니까 어째서 그러냐 그럼 날 따라와 봐라. 얘 따라오면 다 알게 될 거다. 이러면서 여우가 앞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뒤에 따라오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그 여우를 보고 다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겠습니까? 호랑이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이걸 호가호위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죠. 자, 안자의 이 에피소드 중에 이 안자 사초, 안자가 초나라에 사신으로 가다. 제나라는 산동성 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고, 초나라는 양자강 아래에 있는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신으로 가요. 이 사신으로 가면서 여기서는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안자가 초나라에 사신을 갔는데 초나라의 키가 작았다. 초나라 사람이 대문 곁에 작은 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안자를 들어오라고 했다. 안자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말했다. 개나라, 구국, 개의 나라에 사신으로 온 사람은 개가 떠나던 문을 따라 가겠지요.
지금 나는 초나라의 사신으로 왔으니 이 문을 따라 들어가지 않겠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자, 그러니까 이 저 안내하는 사람이 그를 다시 인도해서 대문으로, 큰 문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러니까 이 안자의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유명한 의식이 있었고, 그 위기를 이렇게 멋지게 이래, 자기를 그 작은 개구멍으로 들어가게 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개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안자가 초나라를 뵙자 초왕이 물었다. 제 나라에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안자는 제 나라에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소매를 펼치면 장막을 이루고 사람들이 흘리는 땀을 뿌리면 비를 이루며 어깨와 어깨가 부딪혀 발꿈치와 발꿈치가 서로 닿을 정도로 많이 살고 있는데 어찌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해서 당신 같은 사람을 갖다 우리한테 사신으로 보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자가 대답합니다. 제 나라는 사신을 임명할 적에 각각 주체로 삼는 대상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현명한 군주에게 사신을 보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군주에게 사신을 보내고 저 같은 그 안영은 가장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나라의 사신으로 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방 먹은 것이죠. 초나라 왕이. 이게 저들이 사신으로 가가지고 저렇게 막 대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렇죠. 또 비슷한 적이 또 있습니다. 안자가 형나라, 그리고 초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라케들을 이야기할 때 남만, 북적, 동이, 서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쪽을 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형이라는 말은, 형만이라는 말은 그 남쪽 초나라를 비웃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이라고. 형나라 사신을 가려고 할 때 초왕이 이 소식을 듣고 척근에게 말했다. 안자는 형입니다. 지금 막 온다고 하니 그에게 모욕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고 하니까 척근 신하가 계책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계책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초왕과 안자가 서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한 사람을 결박해서 왕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 나라 사람이다.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니까 절도죄를 지었다. 그동안 초왕이 그 말 보고 안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나라 사람들은 원래 도둑질을 잘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강 남쪽에 귤나무가 있어서 제왕이 사람을 보내 그것을 가져다가 장강 북쪽에다 심었는데 생장하여 귤이 되지 않고 마침 탱자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곳의 토질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제 나라 사람이 제 나라에 살 때는 도둑질 안 했는데 초나라에 와서 도둑질 하였으니 초나라의 땅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 말이 유명한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되다. 또는 남귤북지, 남쪽에 귤이 북쪽에 오면 탱자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상황에서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멋진, 참, 순발력이죠. 그래,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응용할 수 있는 고사입니다. 남귤북지, 귤화위지. 예,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설망어금이라고 합니다. 혀가 칼보다도, 금보다도 더 날카롭다. 이 망이라고 해서 가시라는 뜻입니다. 찌른다는 뜻이죠. 날카롭다는 뜻입니다. 또는 촌철살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도 안 되는 이 쇠조각이 사람을 죽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 혀를 찌르는 문장이나 전공을 찌르는 그런 반론, 이런 것들을 이 설망어금 또는 촌철살인이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좀 더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한참 많습니다. 이 준조절충이라고 하는데요. 이 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술장이고, 조라고 하는 것은 안주를 얹어두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릇입니다. 제사 지낼 때 우리 여러분 떡이나 생선을 올려두는 그것을 조라고 합니다. 술장과 이 안주 그릇 이 사이에서 적의 공격을 꺾다. 적의 공격을 꺾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상대방의 전쟁을 막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쳐들어올 전쟁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 깁니다만은 그 진나라는 또 저 농나라보다는 저 서쪽에 있는 아주 큰 강성한 나라입니다. 이 바로 앞에 이 그 왕이 진나라의 진문공이라고 저 2대 패자입니다. 그 중원에 1대 패자가 제환공이고 2대 패자가 진문공이고 3대 패자가 초장왕인데 이 진문공이 다스리던 그 아주 진나라의 힘은 강성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진나라가 노나라를 치려고 공격을 하려고 그 신하를 보냅니다. 이 범소라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노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범소라는 이 신하가 와가지고 교만하게 오만하게 굽니다. 그래서 괜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전쟁을 할 명분이나 전쟁을 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기 위한 이래 간을 보는 거죠. 그래 범소를 보내서 제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했다. 경공이 술자리를 열어 범소를 대접했는데 술기가 오르니까 이 범소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술잔으로 술을 마셨으면 합니다. 하고 이제 무엄하게 왕의 잔으로 한 잔 주시오. 술을 한 잔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경공이 그러면 뭐 큰 나라에서 힘센 나라에서 그러니까 한 잔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녕이 일합니다. 왕의 술잔을 치우고 범소가 상인도 술잔에 술을 따라드리라 하고 그걸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있는 거죠. 그래 범소가 한번 당했습니다. 그래 또 두 번째는 또 기분이 상해서 이제 일어나 춤을 추면서 그 태사 그 악기를 다룬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성주의 음악을 연주해 주시겠소. 이 성주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주들만 들을 수 있는 군주들만 연주하라고 명할 수 있는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익히지 못했어. 그러니까 군주를 위해서 익히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그래 익히지 못했다고 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범소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 그래서 경공이 안녕에게 말했습니다. 진나라는 대국으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 정황을 살피게 했는데 대국의 사자를 하나게 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니까 안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소의 사람들만 비루하고 예의를 모릅니다. 또한 우리 왕과 신하들 시험하려 했기 때문에 딱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경공이 태사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또 왜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는가 하니까 성주의 음악은 천자의 음악입니다. 연주를 할 경우 반드시 왕이 춤을 추어야 하는데 범소는 신하로서 천자의 음악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신은 연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범소는 화가 났지만 돌아가서 자기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 나라는 치기가 어렵겠습니다. 제가 그쪽 왕을 시험해보려 했는데 안자가 이를 알고 있었고 그 음악을 범해보려 했더니 태사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뒤에 공자가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자가 듣고 이야기합니다. 훌륭하구나. 술잔과 적대 사이를 벗어나지 않고도 천리 밖에서 적의 공격을 꺾어버린다 하면 안자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리고 태사도 그와 함께 하였구나.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큰 전쟁을 나라를 멸망으로 위기로 이끌 전쟁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결기나 저런 어떤 바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저 시스템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더 기가 막힌 또 이야기가 있는데 이도살삼사라는 아주 특별한 고사가 있습니다. 이도살삼사라는 것은 복숭아 2개로 새 장수를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는 뭐 그리 좀 안 길기는 하지만 한번 이야기니까 제경공은 이 힘자랑을 참 장수들을 좋아했습니다. 자기도 힘이 셌고 아주 큰 힘이 센 장수였고 자기 옆에 아주 뛰어난 장수들을 항상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공손접, 고야자, 정계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옆에 힘 있는 장수들이 옆에 있게 되면 이 교만해져. 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거는 인간이라는 것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교만하고 이러니까 이 안녕이 재상이 이렇게 가도 이 사람들이 지나간데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뻔히 보고 있습니다. 장수라고 하는 것은 이 재상의 명을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왕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 생각하니까 이
우리 대충 그 경호원들이 이틀 막 하는 것도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듣기로 밝은 군주는 용력이 뛰어난 무사들을 거두어 모읍니다. 그들은 위로는 군신의 의리를 지키고 아래로는 상하간의 질서를 지키며 안으로는 폭력을 막고 밖으로는 적을 물리칩니다. 그 공으로 윗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용맹으로 아랫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이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사들은 위로는 군신의 의리를 지키고 아래로는 상하간의 질서를 지키고 안으로는 폭력을 막고 밖으로는 적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 공으로 윗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용맹으로 아랫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께서 데리고 있는 힘씨의 무사들은 위로는 군신의 의리가 없고 아래로는 상하질 수도 없습니다. 안으로는 폭력을 금하지도 못하고 밖으로는 적을 물리치는 일도 없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흉기이니 제감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직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경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장소는 힘으로나 칼로는 쉬이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요. 이미 너무 힘이 세가지고 함부로 죽이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안자는 강한 적을 상대로 힘을 써서 싸우려는 것은 어른과 아이의 도리도 모르는 짓이지요. 그러니까 힘이 선 장수를 가지고 힘으로 죽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자는 재경공에게 청하여 복숭아 2개를 가져오게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장수는 공을 따져서 복숭아를 나누어 먹도록 하세요 하고 세 사람 앞에 복숭아 2개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 시절에 복숭아가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 복숭아를 지키는 어떤 그 하나의 조직이 있을 정도로 복숭아를 귀하게 다룹니다. 이 말고도 뭐 복숭아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다른 데서도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복숭아가 매우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장수는 3명이고 복숭아를 2개를 두고 이걸 가지고 당신들끼리 공을 따져가지고 이걸 나눠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합사와라 이 이야기죠. 자, 이렇게 공손접이 하늘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안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주공으로 하여금 우리 공을 따지게 하는구나. 복숭아를 받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장수는 많고 복숭아는 적으니 공을 따지지 않고는 복숭아를 먹지 못한다. 나는 처음 멧돼지를 때려잡고 이어서 아무랑이를 때려잡았다. 나의 공은 복숭아를 먹을 자격이 되니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는 복숭아를 집어들고 일었었다. 하나 가져가 버린 거죠. 정례강이 말했다. 나는 병기 하나로 3군을 2굴려 격퇴시켰다. 나의 공은 역시 복숭아를 먹을 자격이 되니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을 수 없다. 하고는 남은 복숭아 가져가 버렸다. 고야자가 한 명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공을 모시고 강을 건들 때 큰 자라가 나타나 수레에 찬마를 물고 지석이 있는 물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다. 이 찬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말이 그 마차를 끄는 말이 4마리입니다. 가쪽에 있는 말을 찬마라 그러고 안쪽에 있는 건 동마라 그럽니다. 찬마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말을 좌참이라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우참이라 그러는데요. 말의 우두머리가 좌참입니다. 그래서 마차 상대방의 어떤 그 마차를 타는 그 어떤 그 사람들의 벌을 할 때는 좌참의 목을 쳐라. 자, 그 쉽게 말하면 그 마차의 우두머리를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차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굉장히 그 운전을 어렵겠죠. 쉽게 말하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자동차의 핸들을 뺏어버리라 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찬마를 누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나는 헤엄을 칠 줄 몰라 물속으로 100걸음을 뒷걸음치다가 구리를 앞으로 나가 자라를 잡아 주겠다. 왼손에는 참마의 꼬리를 오른손에는 자라의 대가리를 잡고 학처럼 뛰어나왔다. 배사공도는 모두 나를 하백이라고 소리쳤다. 하백이 물의 신, 이런 나의 공이면 복숭아를 먹을 만하지 않은가? 두 사람은 복숭아를 대들러 놓아라 하고 소리치며 금을 빼들고 일었었다. 분위기가 재밌죠? 앉아있을 때대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공선적과 정경환이 이 말을 듣고 우리의 용기는 그대보다 못하고 공은 그대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복숭아를 차지하고 양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탐욕이다. 멋있습니다. 예. 그러니 지금 목숨을 부지하려 한다면 용기가 없는 짓이다. 라고 말하고는 모두 복숭아를 내놓고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 그 사마천의 사기에
여러 가지 열전이 있는데 130의 권이 있습니다. 열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협 열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유협이라고 하면 전부 깡패. 거기에 보면 뭐 온갖 그 자객 열전도 있고요.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 열전도 있어요. 조선에 가는 열전. 근데 BC 한 100년경이기 때문에 그 당시 조선은 고조선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부자들이 되는 뭐 부자에 가는 열전도 있고 다 재밌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유협들이 이런 짓을 간혹합니다. 고혜사가 말했다. 두 사람이 죽은데 나 홀로 산다면 그것이 인이 아니다. 말로 남들을 부끄럽게 하여 명성을 과시하는 것은 이가 아니다. 그 인도 아니고 이도 아니다. 이런 후회스러운 짓을 하고도 죽지 않다면 용이 아니다. 지인 이 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무모한 그 장수들이. 그렇지만 저 두 사람이 복숭아 하나를 나눠 먹는 것은 맞고 내가 하나를 오로지 갖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고는 복숭아를 반환하고 스스로 목을 베어 그래 이렇게 해서 그 포악한 장수 3명을 복숭아 2개로 다 죽이는 겁니다. 재밌습니까? 네.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이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좀 심하고 아주 무겁고 침울하면서 그렇지만 아주 내용을 진하게 깊이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약간 가볍고 재미있고 조삭거리면서 재미있게 하는 버전이 있는데 어느 버전이 더 좋습니까? 뒤에 버전이 더 좋습니까? 앞에 버전이 더 좋습니까? 1번 없습니까? 2번 근데 2번은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조삭대고 너무 자랑하고 이래 안척하고 이래 하면 여러분들 속이 불편할 겁니다. 예. 여기 우리 그 신혜영 대표가 제발 좀 그래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에 제가 그래 하려고 좀 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또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로 그 사실도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당시 이런 상황을 기록을 이렇게 또 제대로 해놨다는 게 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그보다 더 재밌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이 이수제수라는 말입니다. 물로 가지고 물에다 물을 타다 이런 뜻입니다. 물에다 물을 타다, 술에 술을 타다 뭐 이런 이야기죠. 어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국을 끓이는 것 같고 같으면 물에 물을 타는 것 같아. 이거 여러분 오늘 꼭 한번 이거는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재경공이 산항에서 돌아오자 앉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양국어가 마차를 몰고 달려오자 재경공이 앉아에게 말했다. 그 양국어라는 친구가 이제 좀 간신입니다. 왕의 그 비위를 잘 맞추면서 아부를 해가지고 자기의 일신의 영달을 하는 친구입니다. 양국어만이 나와 어울리는군 이렇게 하죠. 어울리다라고 하죠. 이 어울리다는 어울릴 화자를 썼습니다. 이에 앉아가 양국어는 그저 같을 따름입니다. 화가 아닙니다. 같을 따름입니다. 어찌 어울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화가 아니고 동이라고 하죠. 재경공이 말했습니다. 어울림과 같으면 다른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앉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울림은 국을 끓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기억을 해주세요. 물, 불, 식초, 간장, 소금, 매실을 써서 생선과 고기를 삶고 끓일 때 요리사는 그 재료들이 잘 어우러지게 하여 맛을 냅니다. 모자라면 더하고 과하면 덜어내고 그것을 먹을 때 입맛에 딱 맞도록 하는 겁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긍정하였는데 그 속에 부정할 점이 있다면 신하는 그 부정할 점을 알여 긍정한 것을 시정하게 하고 임금이 부정하였는데 그 속에 긍정할 점이 있다면 신하는 그 긍정할 점을 알여 부정한 것을 버리게 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다른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끓이는 겁니다. 같은 재료 한 가지만 넣어서 끓이는 게 아니죠. 다른 재료 끓이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A라는 것을 국을 끓일 때 A라는 물건이 그 재료가 너무 많으면은 좀 덜어내야 된다라고 하고 또 B라는 재료가 이거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덜어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국을 끓이는 거죠. 국을 어울리지 하는 것이.
그래서 신화는 임금과 맞서서 임금과 다른 생각을 맞설 수 있는 게 신화라는 겁니다. 다를 수 있는 게. 이게 화라고 하는 겁니다. 어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임금이 좋다고 하면 양국도 좋다고 하고 임금이 싫다고 하면 양국도 싫다고 합니다. 마치 물에다 물을 간을 맞춘 것 같으니 그걸 누가 먹겠으며 검은고 소리에 검은고 소리를 더한 것 같으니 그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같음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와닿으십니까? 그 인텔의 회장이 그랬죠. 임원들 중에 내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같은 생각이 있으면 필요 없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는 국가를 운영하든 기업을 운영하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그 지구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반대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화입니다. 어울림입니다. 동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전에 칼럼 쓴 것도 있는데요. 이 오포즈블 썸이라는 우리 이 모든 동물들이 이 유인원 중에서 인간이 가장 많이 발전해가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펴보십시오. 이 4개의 손가락은 전부 한쪽 방향을 보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엄지손가락은 어떻습니까? 이 손가락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반대 방향. 이게 나머지 4개의 손가락에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리더들은 이 맞설 수 있는 오포저블 썸, 이거를 오포저블 마인드라고 합니다. 맞설 수 있는 생각, 거부할 수 있는 반대되는 생각을 항상 받아들이고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이쪽으로 가자 그럴 때 이것이 제동을 걸어주는 거죠. 그래, 이 동물들이 각 다른 유인원들도 이 엄지손가락이 다 있습니다. 바분이나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나 다 있는데 이 손가락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 맞설 수를 없는 겁니다. 짧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엄지손가락의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죠. 사실 이게 우리가 제가 한번 손가락을 전에 김에 가서 술을 한 잔 먹고 취해가지고 대리운전을 불러가지고 뒷자리에 앉으려고 이래 하다가 뒤에서 누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손가락까지 뛰어가 닫았습니다. 그래, 이 소통이 빠지고 그때 이거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이 엄지손가락이 한번 다치고 나니까요. 여러분 엄지손가락 다쳐본 적 있습니까 혹시?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못 씁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옛날에 우리가 휴대폰이 2개 손가락을 썼습니다. 그죠? 이만 누르면 됐습니다. 지금 이 손가락은 못 씁니까? 스마트폰. 손가락이. 그러니까 일반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뀐 것은 2번째 손가락에서 첫 번째 손가락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게 참 환장합니다. 그렇죠. 그래, 엄지손가락이 그리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손바닥을 가로질러 다른 손가락들과 마주 볼 수 있기에 손가락들이 서로 협력하여 도구등 물건을 감아주고 조작할 수 있으며 때로는 주먹질도 가능하다. 게다가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어 가늘고 미세한 것을 집을 수 있어 바느질이나 젓가락질 같은 정교한 작업도 해낼 수 있다. 경고함과 함께 정교함까지 더하여 물건을 다루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엄지손가락처럼 마주 볼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립하는 사안들을 두고 선택해야 할 의사결정의 기로에 있었을 때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보통의 사람들과 달리 탁월한 리더는 그 선택안들의 조합 또는 통합을 통해 새로운 솔루션을 창출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쓴 것이 이게 이 칼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자 화이부동이요 소인 동의불하라.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동조하지 않고 같아지지 않고 어울리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되 어울리지 않는다. 항상 싸우죠. 똑같아지려고 애를 쓰고. 굉장히 이 공자의 말이
아주 특별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마디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화와 동에 관한 공자의 말로 가지고 기억을 하시다니 군자 하이부동이요 소인은 동이불하다. 이 정도 차라리 외워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옆에 노나라의 소공이 그 신하들에게 쫓겨가지고 제 나라로 옵니다. 그래 와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면 도와달라. 자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옛날에 주주동국 시대 때 보면은 이 나라의 군주들이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면 그 옆 나라에서 군사한 그 강한 나라가 그 군주를 데리고 데려가가지고 다시 왕에 앉히거나 이렇게 하는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강한 나라의 미덕이었는데 여기서도 제 나라가 그래도 노나라보다는 힘이 세니까 이걸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재경궁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후회가 많고 못알아는 자는 혼자서만 똑똑한 분입니다. 지금 이런 말들이 BC 그러니까 기원전 500몇십 년에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것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만도 엄청나죠.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의 지혜는 몇천 2000년 전인보다 지금하고 별로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 많은 부분들은 인간의 지식의 어떤 그 양은 이거 개통 발생을 하는데 개인의 지혜는 개체 발생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식은 계속 쌓여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는 3일이면은 지금까지 며칠 동안 있었던 지식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정보가 있지만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전부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가지고 익혀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이 지혜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몸에 체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세월이 간다고 해서 더 특별히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이야, 그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자꾸 쌓여가지만. 그래, 어리석은 자는 후회가 많고 못알아는 자는 혼자서만 똑똑한 법입니다. 물에 빠진 자는 떨어질 곳을 살피지 않았고 길을 잃은 자는 길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지고 나서 떨어질 곳을 살피고 길을 잃고 나서 길을 묻는 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전쟁이 나고 나서야 병기를 만들고 목맬 때 우물을 파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으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임난주병, 임갈굴정 이런 말입니다. 이런 고사들도 또 기억을 해두시면 목마를 때 이제 우물을 팔라 그러느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으네. 그 다음에 이제 간언입니다. 안자의 뛰어난 점은 이 간언에 있습니다. 간언은 군주에게 신하가 말을 하는 겁니다. 군주에게 신하를 말할 군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지난번에 이 목에 영린이 있다 그랬죠. 목에 거꾸로 난 비늘들이 있는데 간언을 할 때 그 영린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군주에게는 그 비늘에 영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영린을 이야기했었죠. 이게 목 아래에다가 이런 한자짜리 이런 비늘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용이라는 건 손에 가서 탈 수도 있지만 그 비늘에 걸리면 죽습니다. 이런 말도 재경궁은 궁녀들이 남장을 하는 걸 좋아했다. 그 궁녀들이 남장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온 나라에 그냥 여자들이 남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제 눈꼴시니까 저거 좀 금지해야 되겠다. 저 너무 여자들이 저 남자처럼 남장을 하고 다니는 게 보기 싫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찢어버리고 허리띠를 잘라버리도록 하라라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명령을 해도 남장 투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에게 물으니까 안정이 이렇게 답해줍니다. 임금께서는
궐 안에서는 남장을 허용하면서 궐 바깥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에 소머리를 걸어놓고 말고기를 파는 것 같습니다. 우수 말입니다. 양두구육하고 같은 비슷한 말이죠. 궐 내에서 남장을 금하면 궐 바깥에서 감히 남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궐 안에서 남장을 못하게 하니까 전국에 남장 풍습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것도 이 사서맹구인데요.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그러니까 한번 잘, 이 사당의 지와 사나운 개라는 그 고사인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도 이런 존재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공이 안자에게 물었다. 나라 다스림에서 우왕거리는 무엇인가? 하고 안자가 물으니까 안자가 답했다. 사당의 지가 우왕거리입니다. 경공이 물었다. 무슨 말인가? 이 사당은 안자 그 왕의 그 군주의 조상을 모시는 곳이고, 나무를 엮고 흙을 발라 짓습니다. 사당은 그곳에 지가 어떻게 삽니다. 연기로 쫓아내면 나무를 태울 우려가 있고 물로 붙자니 흙벽이 무너질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는 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도 여기 사당의 지가 있습니다. 군주의 좌우척거리 바로 그들입니다. 안에서는 옳고 그름을 임금에게 숨기고 건설을 팔아 백성을 힘들게 합니다. 그들을 없애지 않으면 나라가 물러내지고 그들을 없애려니 임금에게 빌붙어서 마치 임금의 뱃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역시 나라의 사당의 지라 할 것입니다. 그 기업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가보면 있습니다. 그 대표의 뭐 친척 뭐 이런 사람들 좀 있죠. 그 아주 교만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송나라에 아까 이야기 제가 했던 겁니다. 송나라에 술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하여 깃발을 높이 세워서나 술은 모두 식어버릴 때까지 팔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까닭을 묻니 당신이 개가 사나워요. 사람들이 그릇을 들고 술을 사러 들어가면 개가 먼저 나와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그것이 술이 식어지도록 팔리지 않는 까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에도 사나운 개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유능한 능력을 선비들이 만성의 군주를 위해 일하고도 하여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먼저 나와 그들을 물어버립니다. 그 역시 나라의 사나운 개라 할 것입니다. 자우신하는 사당의 지와 같고 권력을 가진 자는 사나운 개와 같으니 임금에게 어찌 가려짐이 없어질 수 있으며 나라에 어찌 우왕거리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재경공이 왕의 이런 말 들으면 뜨끔하겠죠. 왕에게 이렇게 아주 그 내리에 확 박힐 정도로 가슴에 그 비수를 꽂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는 신하가 얼마나 지혜로운 신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건데요. 재경공에게 그 재경이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이 사냥용 매를 키우는 그 촉추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를 잃어버렸습니다. 새를 잃으니까 재경공이 화가 나가지고 저 촉추 저놈을 죽여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자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재경공이 이야기합니다. 촉추에게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먼저 논하고 죽이도록 합시다. 그래 안자 논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왕이 그걸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안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촉추, 너는 군주의 새를 죽였으니까 그 새를 죽였으니까 그게 첫 번째 죄다. 둘째, 너는 군주로 하여금 새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하니 이것이 또 두 번째 죄다. 그래도 제후들로 하여금 동네 이웃 사람들로 하여금 새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다 라고 소문나게 만들었으니 그게 세 번째 죄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인이 그 가르침을 듣겠다 라고 촉추의 맥춤을 이렇게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강군오이라 그래서 이 이제 공자 가의에 나옵니다. 이 간을 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혈간, 당간, 항간, 직간, 분간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항간이라고 해도 강간이라고 하는데
이 혈관은 좀 개변으로 군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앞에 이 아마 방금 했던 거는 이 혈관에 가깝지 않나. 당간은 이제 우직하게 꾸밈없이 가능한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남장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아는 자신을 낮추어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통촉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직관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바로 직관하는 거죠. 풍가는 은근히 풍자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또 마무리해야겠죠. 항상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시간이 부족해서 이 쫓기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너무 빠릅니까 혹시? 여러분들 총명하신 분들이니까 적절히 다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자, 소통은 이제는 뭡니까?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말을 듣기 좋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조금 업 되셨습니까?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리뷰를 딱 해봐야겠죠. 규어격부, 문틈으로 마블을 보고 남편을 다그치다. 개나라의 사실으로 왔다면 대문으로 들어간다. 현명한 문제에게는 현명한 사실을 보내고 어리석은 문제에게는 어리석은 사실을 보낸다. 참 이렇게 그 순발력 있게 말하기 참 쉽지 않은데 저런 말은 꼭 우리는 저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면 집에 가서 샤워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막 비웃 떨리고 그러죠. 네. 꼭 저기 그다지 생각 안 나고 집에 가서 샤워할 때 생각나요. 귤이 탱자가 되다. 귤화위지. 남귤북지. 남쪽의 귤이 북쪽에 가면 탱자가 되다. 준조들추. 술잔과 안주거 사이에서 적의 공격을 막다. 적의 전쟁을 막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도살삼사. 복숭아 2개로 새 장수를 죽이다. 그 자기 목숨을 그렇게 쉽게 탁 죽을 수 있는 그 장수도 멋있습니다. 복숭아 2개 죽어서. 어울림은 국을 끓이는 것 같고 같으면 물에 물을 타는 것 같다. 이술제수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저렇게 우리가 저 다름의 중요성을, 다양성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저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다름의 중요성, 다양성의 중요성. 임난주병, 전쟁이 나고서야 병기를 만들고 인갈굴정, 목이 매야 우물을 판다. 우수마유, 소머리를 걸어놓고 말고기를 판다. 사당의 지와 사나운 개, 맹구주상. 이게 사당의 지와 맹구, 사나운 개.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어울림과 같음, 이거 사당의 지, 그리고 사나운 개. 그리고 구맹주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안자논제. 촉추 기억나시죠? 매를 키우는 촉추 논제, 촉추의 죄를 말하는 거. 죽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